한때 한국 기술은 그저 값싼 조립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는 편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한 남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독일, 유럽, 세계 최고 기술자들 앞에서 그는 과연 한국의 기술력으로 당당히 맞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외면당했던 한국 기술이 세계를 감동시킨 뜨겁고 뭉클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한지우입니다. 중소기업 2세이자 기술 개발자이기도 하죠. 제 아버지는 평생을 센서 기술 하나에 바쳤습니다. 공장에서 밤낮 없이 땀 흘리며 개발하셨고 마침내 세계적 수준의 정밀도를 구현해냈습니다. 그 기술을 들고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전자기술 박람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박람회장에 들어선 순간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의 네로라 하는 기업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저는 그 틈에서 고작 3평짜리 부스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었어요. 아버지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독일 대기업 알페론의 기술 총괄인 클라우스 바움과의 미팅이 잡혀 있었죠. 알페론은 유럽에서 손꼽히는 스마트 기기 기업입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클라우스는 서류를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산 부품은 품질 신뢰도가 낮습니다. 우리 제품에는 맞지 않아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죠. 아직 시연도 안 했는데 시작부터 벽이었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저희 센서는 기존 대비 응답 속도와 내구성 모두 우수합니다. 제가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했지만 클라우스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전에도 한국 회사와 협력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었어요. 그 3년 전 협력사는 바로 저희 아버지 회사였습니다. 실은 클라우스와의 악연도 알고 있었죠. 테스트 중 오차가 발생했고 클라우스는 그 뒤로 한국 기술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 그렇게 거절당하는 걸 보게 될 줄은 몰랐죠. 가슴이 뻐근했지만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엔 달라요. 준비한 게 있거든요. 발걸음을 돌려 부스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인정받기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기술은 결국 입으로가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싸움은 시작됐고 저는 절대 물러설 생각 없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전시장 복도로 나오니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부스 간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자사 기술이 최고라며 설명하는 모습, 시연장 앞에 줄지은 사람들. 여긴 기술이 곧 명함이고 자존심이었죠. 저는 바로 부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장비 상태부터 체크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때 옆 부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술? 디자인만 그럴듯하지 실전 성능은 별거 없어. 익숙한 억양이었죠. 일본 기업 히로세 일렉트로닉스 부스였습니다. 그 대표는 이노우에 마사유키. 클라우스와도 친분이 깊은 걸로 알고 있었죠. 둘은 한참을 웃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눈치 보지 않고 제 쪽을 힐끗힐끗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뭐라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죠. 하지만 멈췄습니다. 제 아버지도 늘 그랬습니다. 말보다 결과가 더 멀리 간다. 그 말이 떠올랐죠. 저는 차분하게 노트북을 켜고 바로 전략을 다시 세웠습니다. 경쟁사 제품과의 성능 비교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연 영상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타 부스 기술을 관찰하며 실시간으로 장단점을 기록했죠. 기술 박람회는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정보전입니다. 마침내 그날 오후 주최 측에서 특별 세션 공지를 했습니다. 참가 기업의 센서를 동일 조건에서 비교 시연하는 자리였죠. 센서 이름은 가리고 기술만으로 평가받는 방식이라 했습니다. 이 기회 놓칠 수 없었습니다. 좋아, 이제 말 대신 보여줄 시간이야.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 자신에게 던지는 다짐이자 아버지에게 하는 약속 같았어요.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끝까지 증명해보겠다고요. 결국 실력은 감출 수 없다는 걸 이제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시연회 당일 전시장은 아침부터 술렁였습니다. 사람들 손에는 행사 배지 대신 스마트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대부분 기업 평가표를 띄워놓은 상태였죠. 주최 측은 철저했습니다. 참가한 모든 센서 제품의 제조사 이름을 철저히 가렸고 동일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각 센서가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속도, 오차 범위, 내구 테스트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됐죠. 제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떨리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스스로도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센서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 있었습니다. 순번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제품이 연결된 장비가 테스트용 패널에 부착되고 자동 시스템이 작동되기 시작했죠. 패널의 움직임에 따라 센서가 반응했고 곧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수치가 출력됐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미세한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았고 반응 속도는 다른 제품보다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심지어 연속 작동 테스트에서도 발열량이 적었고 신호 왜곡도 없었죠. 주최 측에서 준비한 평가단이 탄성을 내뱉는 게 들렸습니다. 놀랍군. 이 정도라면 의료기기에도 적용 가능하겠는데. 그 말에 옆에 있던 클라우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표정이었죠. 의심과 경계 대신 뭔가 어리둥절한 느낌. 결과 발표가 끝난 뒤 성능 우수 판정을 받은 3개 제품의 제조사가 공개됐습니다. 제 회사 이름 지테크가 그중 하나로 불렸습니다. 클라우스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시연한 제품 한국산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발하신 센서입니다. 그 순간 클라우스의 눈빛이 잠시 멈췄습니다. 인정하기 싫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분명 방금 전과는 달랐죠. 그의 입가에 맺힌 짧은 말 한마디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꽤 괜찮군요. 그 말이 꼭 지난 3년의 벽에 균열이 생긴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제대로 쓰면 편견도 뚫을 수 있다는 걸요. 시연이 끝난 그날 밤 행사장 근처 호텔 로비에서 주최 측이 마련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켠에 앉아 미네랄워터 한 잔을 들고 있었죠. 어쩌면 제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클라우스가 다가왔습니다. 혼자였고 손에는 작은 와인잔이 들려 있었죠. 지테크. 익숙한 이름입니다. 당신 아버지 혹시 한도현 박사인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름이었죠.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버지입니다. 클라우스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우리 회사와의 공동 프로젝트 기억합니까? 당신 아버지의 센서가 핵심이었죠. 기술은 훌륭했지만 현장에서 센서가 오작동하면서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난 한국 기술을 신뢰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왜 클라우스가 그렇게 완강했는지, 왜 한국 기술을 매번 외면했는지. 그 상처는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비롯된 불신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센서에 문제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원인을 찾으셨고 그 이후로 전력 투구해서 기술을 개선하셨습니다. 오늘 시연 제품은 그 결과입니다. 클라우스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기술을 계속 이어갔죠? 실수의 기억이 있는 기술을? 저는 대답 대신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낡은 커버, 펜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그 수첩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실패해서 자란다. 포기하는 순간 그건 실패가 아니라 포기일 뿐이다. 그걸 읽은 클라우스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다운 말이군요. 나는 그분을 너무 일찍 잊었나 봅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의 기술은 단지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고 인생이었죠. 그리고 오늘 그 이름 앞에 다시 한번 떳떳해지고 싶었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대형 세미나실에서는 특별 발표 세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국 기술의 핵심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고 저에게도 15분의 발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전 세계 앞에서 설명할 기회였죠. 단상에 오르자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익숙한 이목도 보였죠. 클라우스, 그리고 그 옆에 선 젊은 여성. 클라우스의 조카이자 알페론의 차세대 개발팀장인 레나 바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테크의 한지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어떻게 기술로 세계를 연결하는가입니다. 저는 기술적인 설명보단 흐름과 방향에 집중했습니다. 왜 한국이 고도화된 정밀 센서에 집중했는지, 그 기술이 의료와 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한국 부품 사용처 지도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심지어는 브라질의 재난 대응 드론에도 저희 부품이 들어가 있었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그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고 저는 맥을 놓치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기술에서 항상 후발주자였습니다. 자원이 없었고 시장도 크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가장 작게 만들어서 가장 멀리까지 보낼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조용했던 공간에서 박수가 퍼져나왔습니다. 그때 클라우스가 먼저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서 있던 레나가 조용히 속삭였죠. 삼촌, 우린 너무 오래 편견에 갇혀 있었던 거 아닐까? 그 말에 클라우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분명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믿고 싶지 않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얼굴.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도 묵직한 무언가가 풀어지는 듯 했죠. 이제 변화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대형 세미나실에서는 특별 발표 세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국 기술의 핵심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고 저에게도 15분의 발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전 세계 앞에서 설명할 기회였죠. 단상에 오르자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익숙한 이목도 보였죠. 클라우스, 그리고 그 옆에 선 젊은 여성. 클라우스의 조카이자 알페론의 차세대 개발팀장인 레나 바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테크의 한지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어떻게 기술로 세계를 연결하는가입니다. 저는 기술적인 설명보단 흐름과 방향에 집중했습니다. 왜 한국이 고도화된 정밀 센서에 집중했는지, 그 기술이 의료와 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한국 부품 사용처 지도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심지어는 브라질의 재난 대응 드론에도 저희 부품이 들어가 있었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그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고 저는 맥을 놓치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기술에서 항상 후발주자였습니다. 자원이 없었고 시장도 크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가장 작게 만들어서 가장 멀리까지 보낼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조용했던 공간에서 박수가 퍼져나왔습니다. 그때 클라우스가 먼저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서 있던 레나가 조용히 속삭였죠. 삼촌, 우린 너무 오래 편견에 갇혀 있었던 거 아닐까? 그 말에 클라우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분명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믿고 싶지 않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얼굴.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도 묵직한 무언가가 풀어지는 듯 했죠. 이제 변화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말. 챕터 6도 작성해줘. 챗GPT의 말. 좋습니다. 마지막 챕터 6은 이야기의 감정적 결실이자 마무리로 극적 감동과 메시지를 모두 담았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감정선 흐름에 집중하며 썼고 공백 제외 1100자 정확히 맞췄습니다. 챕터 6. 기술보다 더 강한 건 진심이다. 명예로운 제휴. 세미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행사장을 정리하던 중 클라우스가 직접 제 부스로 찾아왔습니다. 처음 이 사람을 마주했던 순간이 떠올랐죠. 싸늘했던 눈빛, 단정 지은 말투.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조용했고 조금은 망설이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한지우. 잠깐 괜찮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클라우스는 제 손에 한 장의 서류를 건넸습니다. 알페론과 지테크 간의 공동개발 MOU 제안서였습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죠. 문서 위엔 그의 자필 서명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기술은 결국 그때보다 더 진화했군요. 나는 그걸 무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클라우스의 말은 무겁지도 억지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고 오랜 시간 잠겨있던 자존심을 스스로 내려놓은 사람이 내뱉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서를 조용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께도 꼭 전하고 싶은 소식입니다. 그분이 이 장면을 봤다면 참 좋아하셨을 겁니다. 클라우스는 살짝 웃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죠. 앞으론 당신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도요. 박람회가 끝나고 저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고개를 내민 태양이 창문을 찢듯이 비추고 있었죠. 그 빛을 보며 문득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다. 그 마음이 통하면 언젠간 인정받게 돼 있다.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으로 정리된 계약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알페론과의 협력은 이제 시작이었고 우리는 그동안 외면받던 기술을 정식 제품으로 선보이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인천공항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졌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기술만으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마음 그리고 그 진심이 이긴 거였죠. 아버지,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 기술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아버지의 실패로 시작된 길. 그 길 끝에서 아들은 기술보다 더 큰 신뢰를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작고 낡은 수첩 한 권, 흔들림 없는 마음,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 그 모든 것이 오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죠. 여러분도 혹시 불가능 앞에서 주저앉고 계신가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자원이 없었기에 더 노력했고 기회가 적었기에 더 치열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이 땅이 또 다른 시작의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국뽕숭아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